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될 경우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자유를 얻고자 했지만 결국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진 사람, 해방이라 믿었는데 돌이켜보니 상처만 남았다는 사람,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람. 오늘의 방송은 바로 이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 나도 언젠가 저런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사랑으로 시작된 부부 사이도 세월이 흐르면 참는 것이 일상이 되고 대화는 고요한 침묵이 되며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서로 피곤한 존재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쪽이 말합니다. 이제는 나도 좀 자유롭고 싶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그 자유가 진짜 해방이었는지 세 명의 실제 어르신 이야기를 통해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혼 후 누구보다 밝게 살아가고 있는 이영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70을 넘긴 나이에 남편과의 50년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처음엔요, 정말 끝장났다 싶었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식탁을 차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켜고 오래전 잊고 살았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드디어 나로서 살게 된 거예요. 그녀에게 이혼은 상처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결혼 후 내내 시부모 수발, 자녀 교육, 남편의 일에 대한 뒷바라지에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작은 말씨름이 자주 일어났고 결국 서로를 피하게 되었고 침묵 속에서 세월만 흘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다 이영희 어르신은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엔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점차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사람 눈치도 안 보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녀의 삶을 보며 이혼이 모두에게 상처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는 고독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고독은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목이다. 이영희 어르신의 이혼은 자신의 자아를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황혼이혼이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선택일까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고 말하는 두 번째 어르신의 목소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정필남 어르신입니다. 이혼하신 지 이제 막 5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69의 나이에 남편과의 긴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나도 처음엔 이혼이란 게 참 후련할 줄 알았어요. 매일같이 부딪히고 같이 있는 게 지옥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정필남 어르신은 남편과의 사이가 처음부터 좋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엔 남편이 농담도 잘하고 자식 키울 때도 함께 뛰어다니며 정말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남편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혔고 어르신이 하는 말에 대꾸도 없이 신문만 보거나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자신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게 내가 아니라 남편과 남편의 생활만 존재하는 느낌이었어요.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너무나 조용하고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늦잠도 자고 혼자 마트 가서 먹고 싶은 반찬을 고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이 다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혼자의 시간이 너무 길게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친구들도 바쁘고 무언가 일어나도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가끔은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립기도 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도 내 옆에 누군가 있었다는 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였더라고요. 정필남 어르신은 이혼이 삶을 바꾼 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점도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기댈 곳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더라고요.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황혼 이혼은 해방이기도 하지만 그 해방이 고독과 맞닿아 있다는 걸 미리 알지 못하면 그 선택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선택은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놓고 오래 생각해 봐야 하는 중대한 결단입니다. 고전 중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달콤한 말과 고운 얼굴로 가까워진 인연은 거센 바람 한 번에 사라지고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지켜온 마음은 천둥이 쳐도 꺾이지 않는다. 이 말처럼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한 건 아니며 때론 그 고통 속에도 시간이 지나면 남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정필남 어르신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 선택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절절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차라리 참을 걸 그랬다고 말하는 세 번째 어르신의 후회 속 고백입니다. 세 번째 목소리를 들려주신 분은 김만식 어르신입니다. 올해로 83이 되신 김 어르신은 황혼 이혼을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히 이혼했어요. 그때만 참았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이혼 당시 김 어르신은 72였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만큼 아내와의 갈등도 늘어났습니다. 별것 아닌 말에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서로에 대한 짜증과 불만이 쌓여 결국은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김 어르신은 내심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제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보다 빨리 지겨움으로 변했습니다.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이 처음엔 맛있었지만 일주일을 넘기자 밥을 끓일 마음조차 사라졌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어르신은 그때부터 매일같이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어서, 말을 섞고 싶어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들 속을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다시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정류장에서 아내를 닮은 뒷모습을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워했을까? 김 어르신은 지금까지도 이혼한 아내의 생일에는
혼자 술 한 잔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10년이 넘었지만 그의 눈에는 늘 무언가 미완의 감정이 머물러 있습니다. 늙으니까 참는 게 낫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싶어서 뛰쳐나온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 전부였어요. 이 말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혼 이혼은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택하는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펼쳐질 고요한 날들의 풍경은 생각보다 더 적막하고 더 깊은 그리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자신의 방 안에 조용히 머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김만식 어르신은 그 방 안에서 혼자 머물며 자신이 떠나온 삶을 되짚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도 누가 나한테 다시 돌아가겠냐고 물으면 나는 돌아가고 싶다고 할 거예요. 한 번의 말실수, 한 번의 오해, 그걸로 다 잃은 거니까.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단지 이혼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현명한 지혜와 우리 삶에 필요한 통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명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황혼 이혼이 결코 하나의 얼굴만을 가진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운 평온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 후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황혼 이혼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랜 시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나누지 않은 시간이 쌓이면 결국엔 감정도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영애 어르신이 말한 해방도, 정필남 어르신의 고요한 자유도, 김만식 어르신의 깊은 후회도 모두 결국엔 서로의 감정을 오랜 시간 나누지 못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란 마음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말이 없어도 통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거리로 변합니다. 그 거리는 작은 오해 하나에도 깊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은 시간이 지날수록 메우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가장 먼저 지금 내가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인사 한마디 건네셨나요?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힘든 하루를 마치고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실은 이혼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입니다. 한 상담 사례가 떠오릅니다. 박정희 어르신 부부는 결혼 생활 중반부터 서로를 존재하되 대화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감정의 교류가 끊기자 상대방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지고 결국 박 어르신은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 달 동안 남편과 함께 부부 상담을 받으며 감정 일기를 나누는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꺼내기 어려워하던 부부가 점점 당신이 그 말에서 섭섭했어. 그때 내 기분이 상했었어. 이런 말들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난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안 할래요? 사람은요, 그저 내 말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힘이 생겨요. 이처럼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서로의 마음을 꺼내 놓아보는 일, 그 한 번의 시도는 어쩌면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말합니다. 3, 4 이후행. 3번 생각한 뒤에 행동하라. 황혼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선택 앞에서는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혼이 진짜 자유인지, 아니면 지금 감정을 피하고 싶은 마음인지, 자유를 얻고 고독을 안게 될지, 아니면 고통을 견디고 관계를 지켜낼지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조언들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황혼 이혼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내 인생을 나아지게 만들까요? 그 질문에는 2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괴롭다는 절박함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 후에 맞이할 외로움과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결정을 감정의 순간이 아닌 평온한 마음에서 내렸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감정이 폭발한 직후의 결정은 쉽게 후회를 부릅니다. 그날의 분노, 그 순간의 상처, 그것이 삶 전체를 판단할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은 일상의 불편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차려야 하는 일상,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없는 상황,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이런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장면들을 미리 상상해보고 그 안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 이혼 이후 나의 삶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어떤가요? 의지할 사람은 있는가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동체, 그런 외로움을 덜어줄 시스템은 준비되었는가요? 이혼은 삶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 새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 없는 이혼은 한 사람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의 문제를 이혼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끝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갈등이 대화의 단절 때문이라면, 서로 다른 생활 리듬에서 오는 불편함 때문이라면, 또는 자식과의 갈등이 부부 사이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그 문제는 이혼이라는 결단이 아닌 소통이나 환경 조절로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가령방을 따로 써보는 것, 식사 시간을 조절해보는 것, 서로 일정 거리를 두는 생활 방식으로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이런 실질적인 시도만으로도 이혼까지 가지 않고 부부로서의 존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 후 내가 바라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자유인지, 평온한 일상인지, 아니면 단지 지금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회피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고 믿는 것을 좇는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혼을 결정한 많은 어르신들이 막상 원하는 평화를 얻지 못하고 더 깊은 허무에 빠지는 이유는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바라는 것이 지금의 사람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고 함께 살아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혼은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길이 진짜 여러분이 바라는 삶의 방향인지, 그 선택이 내가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 그 질문을 오늘 방송이 대신 물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며 황혼이혼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해 봐야 할 메시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분의 어르신이 들려준 삶의 이야기에서
황혼 이혼이라는 주제의 복잡하고 깊은 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영희 어르신은 이혼 후에 비로소 자신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혼은 속박의 끈을 끊는 일이었고 자기 존재를 회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필남 어르신은 자유와 고독 사이를 오가는 삶을 살아가며 이혼이 좋은 점도 허전한 점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일상은 한편으론 평화롭고 한편으론 쓸쓸했습니다. 세 번째, 김만식 어르신은 이혼이 아니라 참는 쪽을 선택했더라면 지금 이 고독은 없었을 거라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회한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세 사람의 선택은 서로 다르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 흐르는 공통된 정서는 관계의 끝에는 늘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혼을 하나의 행위, 법적인 절차로만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감정의 결이 얽혀 있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 참아온 날들과 말하지 못한 사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황혼 이혼은 단지 살림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월을 분리하는 일이고 공동체를 해체하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묻는 가장 솔직한 질문의 답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 사람과 끝내고 싶은가? 아니면 그저 지금의 외로움과 답답함이 힘들어 도망치고 싶은 것인가? 이 결정을 내리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간을 더 들이고 대화를 시도하고 감정을 다독이고 상처를 들여다보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황혼 이혼은 때로 해방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생의 마지막을 더욱 고립시키는 계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시 살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 선택이 또 다른 후회의 무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 누구의 잘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결단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든 혹은 혼자 걷든 그 길이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평온을 가져다주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하나의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마음 깊이 남은 구절이 있으셨나요? 또는 지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삶, 그 고요한 시간 속에 함께 걸어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전해질 것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